226번입니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 집합 AB라고 했죠. 그러면 전체 집합이 자연수이니까 그 부분 집합의 A 집합, B 집합의 원소들도 모두 다 무엇이 되어야 된다? 자연수가 되어야 되죠. 따라서 이 A, B, C, D가 자연수이고 또 로그 2A, 로그 2B, 로그 2C, 로그 2D도 모두 다 자연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A와 B의 교집합은 AB. 이 AB가 교집합의 바로 원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B집합에도 바로 AB의 원소와 같은 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두 개의 합이 12일 때, 자, 나머지 D와 C의 값을 찾아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로그 값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그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로그 2의 A가 바로 자연수가 되어야 돼요. 자연수. 자, 그 말은 바로 이 진수 A는 2의 자연수 제곱이 돼야 되겠죠. 자, 이런 꼴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 결론적으로 A와 B와 C와 D는 2의 자연수 제곱꼴, 즉 2의 거듭 제곱꼴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자연수 가장 작은 자연수가 1이라면 2, 2라면 4, 3이라면 8 이런 식으로 2부터 시작하겠죠. 2의 1제곱이 2니까 자, A는 2, 4, 8, 16, 32 이런 식으로 2의 거듭 제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모두 A만 그런 것이 아니라 A, B, C, D 진수가 모두 다 2의 거듭 제곱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두 수 A, B가 합이 1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이 중에서 A가 있고 B가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그 두 개를 더해서 12가 된다는 말은 자, 확인해 보시면 4와 8을 더하면 그 합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2가 되겠죠. 자, 따라서 두 개를 더해서 12가 될 수 있는 숫자는 4와 8뿐입니다. 그런데 A보다는 B의 숫자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A 값이 4가 되어야 되고 B 값이 8이 되어야 되겠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A가 4라고 정해졌으니까 로그 2의 4는 얼마가 되죠? 얘는 2가 되고 로그 2의 8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교집합이 AB가 되어야 된다. 자, AB는 4와 8이 되기 때문에 바로 B집합에도 4와 8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런데 얘가 2와 3이니까 결론적으로 로그 2의 C가 무엇이 되어야 되고 4가 되어야 되고 로그 2의 D가 바로 8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밑이 2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그 함수에 가서 또 배우겠지만 자, 밑이 1보다 클 때는 바로 이 진수가 크면 더 큰 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로그 2의 4가 2면 로그 2의 8이 3이니까 더 커지잖아요. 그죠? 따라서 로그 2의 C가 4고 로그 2의 D가 8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진수 C는 2의 4제곱 16이 되고, 자, 진수 D는 2의 8제곱, 2의 8제곱이 얼마가 되죠? 바로 256이 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C와 D는 16과 256이다. 이런 말이겠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값이 16이고 D가 256이면 바로 로그 C의 값이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로그 2의 D의 값이 8이 되니까 교집합이 바로 4, 8이 된다는 말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C와 D의 값을 찾았으니까 물어보는 D-C는 바로 256에서 얼마를 16을 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240이라는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전체 집합이 자연수 집합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부분집합 AB 집합의 원소들도 모두 다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B집합의 원소들은 밑이 2인 로그이기 때문에 바로 진수는 바로 2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27번입니다. 자, 두 로그의 값이 모두 정의되도록 하는 12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보라고 하네요. 자, 바로 로그의 자, 밑조건, 진수 조건을 체크하라는 말이겠죠. 자, 밑은 어떻게 돼야 되죠? 양수이면서 1이 되면 안 되고, 진수는 반드시 양수여야 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양양락드 1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자, 따라서 첫 번째 로그는 자, 진수는 4니까 양수로 되었잖아요. 따라서 밑이 바로 절대값 n-1이죠. 얘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양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절대값 n-1이 무엇이 되면 안 된다? 1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두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절대값은 원래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실수 범위에서 항상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양수는 될 거니까 0이 되면 안 되죠. 따라서 절대값이 0이 되는 경우를 제외해 주면 되니까 바로 n은 이 알맹이 자체가 0이 되는 n은 1이 되면 된다, 안 된다. 1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두 번째는 절대값 n-1이 1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절대값 속이 1이나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n-1이 무엇이 1이 요게 얼마가 되면 이 자체가 1이나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니까 그죠? 1이 미안합니다. 요 자체가 1이 되면 어떻게 되죠? 1과 같아지니까 안 되고 맞죠? 또는이죠. n-1이 무엇이 되면 안 된다? 무엇이 되면 안 된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는 경우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얘는 n이 2가 되면 안 되고요. 또는 n이 자, 무엇이 돼도 안 된다? 0이 돼도 안 되죠. 그런데 자연수 n의 값이니까, 맞죠? 이 n이 0이 아니라는 것은 신경 쓸 필요 없겠네요. 따라서 12하의 자연수 중에서 1과 2는 우리가 이 로그 값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그 값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1과 2가 아니라는 거죠. 둘 다 모두 정의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남은 숫자는 3부터 얼마까지 남겠습니까? 10까지만 남겠네요. 그죠? 3에서 10까지만 우리가 이 두 번째 로그를 정의할 수 있는 바로 n의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진수 조건만 체크하면 되겠네요. 6-n의 n제곱이 무엇이 되면 된다? 양수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3부터 10까지니까 일단 3부터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n에 3을 대입하면 자, 3의 세제곱이니까 어떻습니까? 양수가 맞죠? 자, n에 4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4제곱이 되니까 양수가 맞네요. 자, n에 5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5를 대입하면 1의 5제곱이니까 양수가 맞고 그런데 n에 6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6을 대입하면 얘가 0이죠. 0의 n제곱이 0의 6제곱이잖아요. 그죠? 0의 6제곱은 0이니까 0은 0보다 큰가요? 크지 않죠. 따라서 얘는 틀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몇 개를 하다 보면 10까지니까 우리가 3부터 10까지 해보면 되겠지만 조금만 신경을 써보면 이 바로 홀수일 때는요.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를 우리가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여기서 7, 8, 90을 더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로 n이 홀수가 된다면요. 자, 지수가 홀수죠. 지수가 홀수예요. 지수가 홀수면
자, 어떤 수의 지수가 홀수가 되면요. 얘가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밑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자,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된다? 양수가 되면 되겠죠. 양수의 홀수 제곱은 무조건 양수니까. 그런데 밑이 음수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홀수 제곱하면 음수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n이 홀수일 때는 이 6-n이 무엇이 되면 되겠다? 자, 양수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n은 뭐하다? 6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n이 6보다 작은 홀수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1과 3과 5가 있는데 이런 여기서 제외시켜줘야 되겠죠. 따라서 n이 3일 때와 5일 때는 항상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n이 짝수면 어떻게 될까요? n이 짝수면. 짝수일 때는 밑이 무엇이거나 밑이 양수이거나 음수이거나 아무 상관이 없죠. 항상 양수가 되는데 밑이 무엇만 아니면 되겠습니까? 밑이 0이 돼버리면 0이 돼버리잖아요. 따라서 이 밑이 6-n이 무엇이 아니면 된다? 바로 6-n이 0이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n은 6이 절대로 되면 안 되는 거죠. 6을 대입하는 순간 바로 0이 되어서 0보다 클 수가 없죠. 그러면 짝수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와 4와 6과 8과 10인데 우리가 첫 번째에서도 n이 2는 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만족할 수 있는 수는 바로 그리고 또 누구도 안 됩니까? 2도 안 되고 6도 안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4와 8과 10이 되겠죠. 그죠? 그러므로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해 주는 것은 바로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를 세어보면 자, 정확하게 적으면 작은 숫자부터 적으면 3, 4, 5, 8,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바로 몇 개의 자연수가 생긴다? 5개의 자연수. 이때만 바로 이 두 개의 로그 값을 정의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개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1번은 좀 편안했을 건데 두 번째 걸 생각할 때는 일일이 한번 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떤 규칙이나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물론 여기서는 10까지니까 그냥 다 해보면 되지만 그래도 얘가 10이 아니라 뭐 100이나 20이나 아주 큰 숫자가 되어버리면 여러분들 또 이런 바로 하나씩 해봤는 이런 시행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해서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28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자, 점 O로부터 거리가 로그 X인 곳에 눈금 X를 새긴 자를 바로 로그자라고 합니다. 이럴 때 두 로그자의 눈금이 다음과 같이 일치를 했다고 하네요. 자, 이 O의 위치가 달라졌는데, 자, 4와 Y가 일치했고, X와 3가 일치했고, 8과 4가 일치했다고 하네요. 이럴 때 바로 X 값과 Y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요 길이가 바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로그 4가 되는 거죠. 로그 4.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로그 y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일치시켰을 때 바로 우리 xy 값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세 개가 일치했으니까 사실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어떻다? 똑같다는 거죠. 길이가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 길이와 이 길이도 뭐하다? 똑같다.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길이와 이만큼 길이도 마다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길이를 찾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눈금이 4와 8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4까지의 길이는 로그 4라고 말해야 되고 x까지의 길이는 로그 x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XY를 구해야 되니까 두 개의 식을 만들면 되는데
8과 4가 어떻습니까? 숫자로 딱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무엇을 이용하면 좋겠다? 자, 이렇게 두 개 이용하는 게 좋겠네요. 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길이는 4와 8까지의 길이와 y와 4까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 길이를 구할 때는 원점에서, O에서 생각해서 이 8까지의 길이에서 이 4까지의 길이를 빼주는 게 이 길이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로그 8에서 로그 4를 뺀 것이 바로 이 길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아래에서 생각했을 때 동일하게 로그 4에서 로그 y를 뺀 거와 같겠죠. 즉 로그 4에서 로그 y를 뺀 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두 번째는 자, 이 길이를 본다면 마찬가지로 로그 8에서 누구를 빼야 됩니까? 로그 x를 빼야지 이 길이가 되겠죠. 그죠? 로그 x를 뺀 것은 맞나요? 자, 로그 4에서 로그 3을 뺀 거와 같죠. 자, 이렇게 식을 세워서 x 값과 y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의 차는 바로 진수의 비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로그 4분의 8이겠죠. 물론 2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로그 y분의 4와 같다. 자, 따라서 4분의 8, 바로 2는 바로 y분의 4와 진수끼리 같으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y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은 자, 로그 x분의 8. x분의 8은 바로 로그 뭐와 같다? 3분의 4와 같다. 따라서 진수끼리 같으면 되겠습니까? 크로스 해보면 4x가 얼마가 된다? 바로 24가 되겠네요. 따라서 x는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x값과 y값의 합은 바로 6 더하기 2,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O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무엇으로, 길이로 이용해서 우리가 x, y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229번입니다. 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자, A가 세 자리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자리 자연수면 얼마부터? 1,100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를 의미한다? 999까지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럴 때 A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로그식을 조금 정리해 줄 수 있겠나요? 자, 로그 5의 A. 마이너스 자 2가 진수 자리로 올라가면 로그 5의 b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밑이 같기 때문에 로그의 차는 진수의 b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2를 진수 자리로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면 로그 5의 b제곱분의 a가 돼야 되겠죠. 그게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진수 b제곱분의 a는 바로 5의 제곱이 되겠죠. 5의 제곱 얼마가 된다? 25가 되어서 a와 b의 관계식은 a는 바로 b의 제곱에다가 25배를 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AB의 순서상을 구해야 되는데 A의 사실 범위가 나왔는 거죠. A의 범위가 100보다는 크거나 같고 999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25 B제곱 이 자체가 A니까 얘가 얼마보다 100보다는 크거나 같고 맞나요? 얼마보다 999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양변을 25로 나누면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b제곱이 되고
자,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5분의 999잖아요. 숫자가 조금 복잡하죠. 그러면 우리가 A가 자연수니까, 그죠? 얘를 999보다 작다라고 표현하지 말고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자, 25의 배수가 중에 1000이 있으니까, 그죠? 맞죠? 얘를 그냥 100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풀이가 편하겠죠. 자, 그러니 25로 나누어 보면 여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4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b제곱은 바로 4와 40 사이의 숫자가 되니까 b를 바로 구할 수가 겠죠. b 또한 자연수가 되니까 자, 1이면 얘가 1이라서 되지 않고 b가 2가 되면 4라서 상관없겠네요. 그죠? 자, 3이면 9죠? 9라서 되고, 자, 4면 16이라서 되고, 5면 25라서 사이에 들어가죠. 6이면 36이라서 사이에 들어가고, 7이면 40이라서 40보다 큰 수가 되어서 되지 않겠네요. 따라서 B는 몇 개의 숫자가 된다? 2, 3, 4, 5, 6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B 값을 가지고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A는 B를 제곱한 다음에 25배를 하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구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순서상의 개수를 물어보니까 이 B가 이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A는 자연스럽게 구해봤자 바로 100과 바로 1000 미만 사이의 숫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몇 개가 된다? 바로 순서상은 5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A를 굳이 구할 필요 없겠죠. 자, B가 2일 때는 여기는 25 곱하기 2의 제곱이 되고, 이런 식으로 25 곱하기 3의 제곱, 25 곱하기 4의 제곱, 25 곱하기 5의 제곱, 25 곱하기 6의 제곱을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바로 세 자리 자연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다. B 조건이 맞았으니까 A는 자연스럽게 A가 바로 25의 B제곱인데 그 자체가 1000 이상, 100 이상, 1000 미만의 숫자로 범위를 잡았기 때문에 충분한 정확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230번입니다. 세 자연수 ABC가 다음 족구를 만족시킬 때 그 세 자연수 ABC의 합을 구해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가를 보면요. 밑이 500으로 조금 큰 숫자만 있지만 밑이 500으로 같으면서 로그에 합이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로그 500에 자, 진수는 A가 바로 올라가서 2의 A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뒤에 것도 어떻습니까? 바로 로그 500에 B가 바로 진수 자리로 올라가면 5의 B제곱이 되니까 로그의 합이니까 진수의 무엇으로 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얼마의 값을 가진다? C의 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로그를 바로 지수 형태로 바꾸어주면 진수 2의 a제곱 곱하기 5의 b제곱은 바로 500의 바로 무엇으로 c의 제곱과 같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500은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냐면 5 곱하기 100이죠. 5 곱하기 100이고 100은 2의 제곱, 5의 제곱이니까 500은 2의 제곱, 5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500을 소인수분해 하면 5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죠? 100은 10 곱하기 10이니까 2 하나, 5 하나, 2 하나, 5 하나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2 2개, 5 3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로 2의 A제곱 곱하기 5의 B제곱은 2의 2C제곱 곱하기 5의 3C제곱과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곱으로 되어 있으면서 밑이 모두 다 이오니까 지수끼리 같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A는 바로 2C가 되고요. B는 무엇으로? 3C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A, B를 C로 모두 다 표현했고, 이 자체는 사실 비례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A, B, C의 최대 공약수가 3이래요. 최대 공약수가. 자, 그러면 우리가 A는 지금 2C로 나타냈고요. 2C로 나타냈고요. B는 3C로 나타냈어요. 그리고 C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세 수의 최대 공약수는 공통으로 들어간 인수를 말하겠죠. 그죠? 따라서 C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자, 2와 3은 더 소수니까 더 쪼개지지 않잖아요. 그죠? 따라서 최대 공약수는 바로 얼마다? 3인데 그 3이 바로 누가 된다? C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C가 3이니까 A는 6이고 B는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A 값 6과 B 값 9와 C 값 3을 더하면 결론적으로 18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C와 3C와 C의 최대 공약수는 공통으로 있는 약수가 C니까 바로 C 자체가 3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으면 A, B는 자동으로 나오니까 쉽게 처리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31번입니다. 이 이상에서의 실수 A, B, 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자, A는 C분의 B의 K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때 지수 K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가나 조건을 이용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자, 세제곱근 A는 AB의 네제곱근이라고 했죠. 바로 근이 누가 근이다? 세제곱근 A가 바로 AB의 네제곱근이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나오면 헷갈리지 않게 거꾸로 적어보면 된다고 했죠. 바로 세제곱근 A를 몇 제곱하면, 바로 얘를 네제곱하면 그 값이 바로 뭐와 같다? AB와 같다. 그게 바로 이 AB의 네제곱근이 세제곱근 A가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분수 지수로 만들어 보면 A의 얘는 3분의 4제곱이 되겠네요. 3분의 4제곱이 바로 AB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변을 A로 각각 이렇게 나누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자, AA가 약분되어서 B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A의 3분의 4제곱에서 1제곱으로 나누었으니까 바로 B는 A의 3분의 1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나에서 보니까 A, B, C 문자를 다 사용하면서 지금 자, 밑이 A와 B가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로그의 바로 합인데 바로 진수의 곱으로 바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이 밑을 같게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조금 복잡해요. 그러면 가에서 우리가 먼저 B와 A의 관계를 하니까 B 자리에 바로 A의 3분의 1제곱을 먼저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진수의 곱이니까 로그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로그, 자, A의 B로 표현하면 B가 A의 3분의 1제곱이 되죠. 그리고 플러스로 표현하면서 로그 A의 C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플러스 이번에는 자, B 자리에 A의 3분의 1제곱을 먼저 대입을 해보면요. 요 지수는 로그 앞으로 나오면 분모 자리에 그러니까 3배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3배의 얘가 로그 A의 AC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세배에 로그 A의 A죠. 로그 A의 A는 1이 되고요. 그리고 로그 A의 C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게 얼마다?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3분의 1도 앞으로 나가서 이 전체가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그 A의 A가 1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상수 3하고 3분의 1을 더하면 3분의 9니까 3분의 10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남았는 것은 동일하게 밑이 A면서 진수가 C니까 로그 A의 C와 3로그 A의 C니까 4로그 A의 C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얘가 바로 4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따라서 자 정리해 보시면 4로그 A의 C는 4에서 3분의 10을 빼면 되니까 자, 4는 3분의 12가 되어서 3분의 10을 빼버리면 3분의 2가 되겠네요. 2와 4가 약분이 되면서 2로 나누어지면 로그 A의 C는 바로 얼마 된다? 2가 바로 양변에 2로 나눈다. 2분의 1로 곱해버리면 되니까 6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어서 결론적으로 진수 C는 A의 6분의 1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두 개의 식을 만들어냈네요. 바로 B가 A의 3분의 1제곱이라는 것과 C가 A의 6분의 1제곱이라는 것을 찾아냈으니까 우리는 이 A를 C분의 B의 바로 K제곱인데 C가 A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B는 무엇입니까? A의 3분의 1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이 전체의 K제곱과 A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밑이 같은 바로 지수의 나눗셈이니까 무엇을 지수끼리 빼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6분의 2니까 6분의 1이 돼서 6분의 1의 바로 K제곱이니까 6분의 K제곱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A의 1제곱과 A의 6분의 K제곱이 같다고 했으니까 바로 6분의 K가 무엇이 되면 되겠다? 1이 되면 된다는 거죠. 6분의 K가 바로 1이 된다는 것이니까 결론적으로 K 값은 얼마라고 말을 할 수 있다? 6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A 값, B 값을 바로 찾는 문제가 아니었네요. 그죠? 바로 A와 B의 관계식, 맞죠? 관계식을 이용하여 이 상태가 나눗셈, 즉 B로 나타났기 때문에 B로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관계식만 알면 바로 이 A가 C분의 B의 몇 제곱으로 표현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